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42,000달러를 넘으면서 42,400달러대에 도달했습니다. 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올라간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6% 상승한 모습, 이더리움의 경우는 0.56% 상승한 2,277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의 솔라나의 경우는 6.66% 상승한 9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18% 하락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51%, 16.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76개월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설날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용으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거 너무 좋은 것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산양산삼입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는데요. 이 정다운삼과 닥터 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판매가 189,000원 삼삼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63% 할인된 69,000원에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다운삼의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절대로 저렴하고 저품질의 산양산삼이 아닙니다. 이제 현재까지 약 180만 뿌리 이상이 판매를 될 만큼 이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은 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장도 고급 한지 박스로 포장이 되어 배송이 됩니다. 이 포장부터가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이 다시금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코인텔레그래프는 상장 지수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즉 사라진 거래소 FTX와 마운트 곡스의 매도 압력 등에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 후반 트레이더들이 새로운 상승 여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42,000달러를 되찾았다라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MN 트레이딩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는 최근 유튜브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부터 4월 반감기 사이에 장기 박스권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만 달러 중후반대에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제 아마도 그 전에 48,000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한 후에 최종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페는 FTX, 마운트 곡스, GBTC의 움직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태껏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달 동안 37,000에서 48,000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 기간 동안 알트코인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 ETF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향후 몇 년 안에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30만에서 50만 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알리 마르티네즈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무려 20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알리 마르티네즈는 엑스타컴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장의 패턴과 시장 저점 사이의 기간에 따른다면 이제 앞으로 약 600일 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게 되었는데요. 또 알리는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은 2025년 10월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바닥을 정확히 예측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크리스 버니스케가 비트코인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 또한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 아크인베스트 암호화폐 부문 총괄이자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플레이스홀더 매니징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케의 경우는 엑스타컴을 통해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 3만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며 약세론을 피게 된 것인데, 이 버니스케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하락한 뒤에 전고점을 향해 움직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극심할 것이다. 다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저스틴 베넷 또한 블랙스완, 즉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선언과 2022년 5월 루나 사태, 2022년 11월 FTX 사태가 대표적인 블랙스완입니다. 이제 이러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심각한 조정을 유발하면 암호화폐의 왕이 현재 가치에서 74%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발언은 조금은 억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석가들의 언급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단기적으로 추가적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불장의 사이클 초입에 완연하게 들어와 있으며, 현재 하락했다 가격이 아쉽다 해도 이제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100%를 훌쩍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하락을 외치는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조차 장기적인 관점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희생양은 바로 XRP였는데요. 바로 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공방이죠. 이에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이 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곧 나올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월 미국 법원 판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미 SEC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들에 대한 심리를 열었었는데요.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다수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연방 법원 판사들은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검토했고 몇 주 안에 사건들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 뉴욕타임스가 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소송은 이제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어느 정도 파고들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만약 SEC가 승리할 경우는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이 분야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SEC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힌 사기가 넘쳐나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SEC가 승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으며, SEC의 후임 위원장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 거론되는 후보들 대부분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크립토 마켓을 확실하게 미국의 패권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SEC가 그간 저지른 만행들이 혁신을 저해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SEC는 46건에 달하는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조치들을 신청했습니다. 그냥 레이더망에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그동안 SEC를 이끄는 게리 겐슬러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들은 하위 테스트 아래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었죠. 이 많은 이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며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중앙화된 관리 주체나 개인이 없는 비트코인만 SEC 관할 밖에 있다라는 게 게리 겐슬러의 꾸준한 입장이었습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법원 판례들을 따를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소식이죠.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리플 암호화폐 이 XRP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개된 거래소에서 사고 팔았을 경우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이들 투자자는 기업으로서 리플이 하는 것들로부터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인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가올 이번 소송 결과는 특정 암호화폐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소송에서 SEC는 최소 20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판사들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과연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리플 XRP 관련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지갑수가 탄생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원장 활성 XRP 지갑수 사상 최초로 500만 개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플 레저에서 0개 이상 XRP를 보유한 활성 지갑수가 5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센티멘트는 엑스타컴을 통해 활성 지갑수가 502만 개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유하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6위인 리플 XRP의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 지갑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센티멘트는 502만 개의 지갑 주소는 10년 내 가장 많은 사상 최대치다, 가장 많은 수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 활성 지갑수는 2019년 5월 29일 이후 3배가 늘었고 2021년 2월 10일 이후 2배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트윗에 대해 사용자는 대부분 500XRP보다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XRP 관련 좀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XRP 현물 ETF 관련 언급들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리플사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이 리플사가 뉴욕에서 기관 탈중앙금융 즉 디파이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할 고위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매니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이번 연도 XRP ETF가 승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5월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SEC는 무조건적으로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허가한다라면 XRP ETF뿐만 아니라 그 외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 신청이 대거 이루어질 수 있으며 4월 반감기와 금리 인하의 호재까지 겹쳐진다라면 그야말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된 만큼 여타의 ETF들은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4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에서 중립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얼마 전까지 이어졌던 지지부진했던 상승세 하락세를 뒤로하고 이제는 조금 상승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제 지금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높게 상승만 할 것 같았던 크립토 마켓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와 어쩌면 3월 금리 인하의 미대선이라는 초대형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마음 설레게 하는 요소들이 2024년에 정말 몰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번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처럼 오히려 한두 달 정도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년 사이클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작동을 잘하고 있으며 이대로만 진행이
진행이 된다라면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1년 반 정도 뒤, 즉 2025년 10월 정도에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데요.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를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